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나눠줬었는데요. 이 프린트물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친 걸 매겨보니까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 이렇게 고르는 것을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갈까요? 순물질은 부피와 질량이 일정하다? 부피와 질량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우리 어쨌든 지금 복습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나머지 2, 3, 4, 5도 한번 보고 지나가 봅시다. 2번, 순물질은 밀도와 녹는 점이 일정하다. 맞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로 이루어진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친구들입니다. 4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그렇죠. 밀도 달라지겠죠. 왜? 밀도라는 거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했는데 부피는 일정한데 질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로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부피는 일정한데 그러면 밀도도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5번,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물질의 특성을 배우느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1번 문제는 끝이 났죠? 2번으로 가봅시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봅시다. 용해도의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이 곡선은 뭐라고 했냐면 포화 용액이라고 했고요. 이 곡선 밑에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용해도도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비례는 아니고 그냥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수학적으로 이게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해도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은 다 고체 물질이니까 2번도 올바른 설명이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봅시다. 40도의 물 50g에는 황산구리 2겠죠. 약간 오타가 있네요. 2가 가장 적게 녹는다. 그러면 우리가 40도에 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이 50g 이거는 페이크예요. 그냥 50g은 잠깐 잊어버리고 몇 도에서 녹는다? 40도에서 얼마만큼 녹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줄을 한번 쭉 그어봅시다. 40도. 자, 보면 40도에서 질산나트륨은 이만큼이 녹는데 한 110g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60g, 염화나트륨은 40g이 살짝 안 되네요. 황산구리는 약 3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40도에서 뭐가 가장 적게 녹는다? 황산구리가 가장 적게 녹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00g에 30g 정도가 녹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50g에는 한 몇 g 정도가 녹을까? 100g에 약 30g이었으니까 50g에는 한 15g 정도 녹겠죠. 우리 비례식을 세워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례식까지는 안 세워볼 거고 어느 정도 양인지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교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4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 나트륨이다. 볼까요? 온도에 따른 변화를 보려면 우리가 온도 구간을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도부터 우리 100도까지는 수치가 안 나오니까 80도까지로 한번 봅시다. 0도부터 80도까지 얘네들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질산나트륨 한번 봅시다. 질산나트륨은 0도에서는 이만큼이고 80도에서는 이만큼이래. 그럼 용해도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질산나트륨입니다. 질산칼륨을 한번 볼까요? 질산칼륨은 초록색으로 하면 조금 헷갈리나?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질산칼륨이랑 질산나트륨이랑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요. 질산칼륨은 0도에서 이만큼, 요 별표 표시한 만큼이고요. 80도에서는 여기 별표 표시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질산칼륨은 0도에서 80도까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꽤 크죠? 그 다음 황산구리를 한번 봅시다. 황산구리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럼 요 세모의 차이를 보니까 세모의 차이는 대략 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을 봅시다. 염화 나트륨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만큼?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만큼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 나는 것만큼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 나트륨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네요. 1, 2, 3 다 맞으니까 자동으로 정답으로 체크되는 거는 5번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5번 보기 문항을 조금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이해를 해보려면 60도의 물 100g에 우리 용해도 요 기준이 물 100g에 얼마만큼 녹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각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포화용액은 요 곡선상입니다. 이 곡선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20도로 냉각을 시킨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60도에서 100g의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20도로 냉각을 한대요. 60도고요. 20도입니다. 요 빨간 선만큼이에요. 석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석출량. 그러면 60도의 요 포화용액에서 20도까지 낮추는 거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많이 먹고 나서 더 이상 위가 차지 않으면 토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토해야 되는 거야. 석출은 토하는 거. 그럼 얼마만큼 토하는지 한번 볼까요?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별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게 질산 나트륨이었죠. 질산 나트륨. 다음에 질산 칼륨으로 가봅시다. 질산 칼륨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토해내는 거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가장 많은 물질은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질산 칼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진 않아요. 대신 비교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3번으로 가봅시다. 그래프는 액체 물질 기역에서 리을의 가열 곡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라고 하네요. 기니디 있죠? 봅시다. 기역. 기역은 디귿보다 끓는 점이 낮다. 볼까요? 기역이 요 초록색이고요. 디귿이 요 파란색이네요.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기역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시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디귿의 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가 바로 디귿의 뭐다? 끓는 점이겠죠. 그런데 기역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끓는 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 그 말인즉 디귿이 기역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역은 틀렸네요. 옳지 않군요. 니은과 리을은 같은 물질이다. 자, 같은 물질은 뭐가 같다? 밀도가 같고, 끓는 점이 같고, 녹는 점이 같고, 어는 점이 같습니다. 용해도도 같고요.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비교해 봅시다. 니은과 리을은 니은이 여기 있고 리을이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일정해지는 온도가 똑같아. 일정해지는 온도가 같다는 말은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왔네요. 일정한 온도가 같다는 말은 끓는 점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같은 물질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을 질량을 비교해 본대요. 그럼 질량을 비교할 때는 뭘 보면 되느냐? 시간을 보면 돼요. 같은 물질이니까 끓는 점이 같을 거야. 근데 이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왜 다르냐라고 보니까 질량이 다르니까 질량이 큰 애는 끓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질량이 작은 친구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비교해 보니 니은이 리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그래서 질량이 더 크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가봅시다. 표는 취사나